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이후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다음 주도주는 무엇일까? 정말 2차 전지 관련한 에코프로나 이러한 종목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만한 그러한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주도주들 얼마나 강하게 상승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차기를 노리는 주도주가 무엇일지 탐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도주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개인 투자자가 줄어든 곳입니다. 좀 의외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 증시 역사 속에서 본 소위 대장주들, 주도주들 같은 경우 그 시작점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예 없을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자,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주가의 원리, 주가에 관한 수급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주식 투자에 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집이 필요하다. 매집이 필요하다. 이것과 반대로 오히려 매집됐던 주식이 분산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이거나 혹은 오히려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세력주들은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저 안에는요, 여기 수급 논리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저 안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자,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요, 뭔가, 의견들이 통일된,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위쪽만 바라본다면, 통일된 의견이 위쪽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게 모두 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요 정도만 먹어도 땡큐 하면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0.1%만 먹어도 땡큐야 이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자,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매집이 돼서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주식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저러한 그 이해관계가 단순하죠. 이해관계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소수의 투자자로 모이면 모일수록 이해관계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투자자들은 본인의 보유 물량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물량을 매도한다 할 경우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해당 종목의 주가는 폭락 이 되다 보니 본인이 매도하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결국 이해관계가 단순해지게 되면 소수의 투자자에게 집중이 되게 되면 주가가 가벼워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요 의미는 뭡니까? 주식이 많은 투자자에게로 분산되게 되면 소수의 투자자가 아니고 무제한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투자자들로 분산이 되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한 요 정도 올라가도 매도하는 투자자도 있을 거고,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살짝 꺾이면 난 트레일링 스탑, 이익 확보 매도하겠어 하면서 매도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주가는 무거워집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특정 테마주들이 매우 강할 때는 그 불특정 다수가 한 곳만 바라보고 위쪽만 바라보죠. 위쪽만 바라보고 펑펑펑 쏘아대니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 무한에 가까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하면요. 주가는 움직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해관계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매물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례를요, 우리는 삼성전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꼭 정답은 아니에요. 꼭 정답은 아니긴 합니다. 뭐 이제 종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정반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러한 상황들이 주식시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일단 표를 하나 보시죠.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수 추이입니다. 자, 2017년 1분기 말부터 해서, 예, 최근까지, 2022년 4분기 말까지 제가 이걸 조사하고 있어요. 왜 조사했냐? 요게 2018년에요. 예, 삼성전자가 50분의 1 액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때 이벤트가 있은 직후에, 재밌겠다 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꾸준히 누적하고 있어요.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분기 단위로, 예, 분기 단위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에서 볼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분기 보고에서는 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주주 현황 내에 소액 주주 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종목마다 또 틀려요. 어떤 종목은 연말에만 사업보고서에서만, 예, 공시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삼성전자 선례를 보게 되면요, 50분의 1 액면 분할이 있기 전인 2017년 말에 14만 명 정도 소액 주주였습니다. 소액 주주가 14만 명, 이거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때입니다, 요때. 예, 여기 표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자, 액분 후에, 당연히, 예전에 황제주였지만, 액분 50분의 1 하고 난 다음에 만만한 주식이 됐잖아요. 만원대, 몇만원대, 만만한 주식이 된 이후, 주주수가 76만 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018년 연말에요. 5배나 증가했던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주가는 어땠을까요? 예, 재미없게 흘러갔죠.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59만 명 선까지 소액 주주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20년에서 21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이해관계가 한 방향만 봤어요. 삼성전자는 한 방향. 이런 분위기 속에 소액 투자자 수가 500만 명까지 폭증하게 됩니다. 500만 명까지. 와. 2019년 연말 대비해서는 10배 가까운, 예,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할 수 있는 것이고, 2017년 연말로 치면은, 이게 몇 배입니까? 한 30배? 엄청나게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회사의 펀더멘탈보다도 수급 측면에서 복잡합니다. 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주주는 난 요만큼 먹었으니까 매도할래 하면서 이렇게 매도하고, 어떤 주주는 나 몇 년, 1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별로야 하면서 그냥 패대기 치기도 하고, 올라가고 싶어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원리. 한편으로는 2018년, 19년 주주 수가 줄어든 이후에는 시장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강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차기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대신에 있을 만한 근처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디 이제 연못은 좀 그렇고, 개울가에, 돌 밑에 있는 가재를 잡겠다?
뭐 민물개를 잡겠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돌을 딱 들었을 때 무조건 뭐 가재나 개가 민물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확률이 높은 곳을 뒤집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엄한 데서 이렇게 헤매는 것보단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입니다. 자,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떠난 곳, 특히 소외되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급락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한다면요. 뭔가 이제 주식이 분산되었기보단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화면상에 개인 보유 수량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증권사마다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증권사의 HTS 요즘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뭐 HTS 쓰신 분들이 많이 줄긴 하였지만 거기에 차트에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 중에 개인 보유 수량이라고 기타 지표로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좀 틀려요. 없는 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서 내가 이번에 어떤 후보 종목을 뽑았는데 개인 보유 수량이 조금 뭐 이렇게 쭉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좀 주가도 소외됐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증시 토크 투자에 작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금요일 4월 28일 금요일 119차 정기 세미나가 줌을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저희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자, 매달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투자의 지혜들 녹아 있죠.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공개 세미나 할 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